연금저축펀드 그런 계좌가 있어요. 정부에서 사람들이 하도 노후 준비 안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도죠.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이해 못 하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개별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사셔라.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가 있어요. 그건 정부에서 사람들이 하도 노후 준비 안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되게 좋아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트게 되고 거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요. 그게 너무 좋은 제도죠. 그래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들어서 1년에 1,800만 원 채울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 어떤 사람은 70만 원. 꾸준하게 하면 10년, 20년 후에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어요. 주식을 맞출 필요도 없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ISA에서 내가 개별 주식도 사고 싶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용어로 두 개 다 연금저축펀드와 ISA 두 개 다 가져도 괜찮겠죠. 연금저축펀드는 저는 선호해요.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55세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심플하잖아요. 그냥 그것만 투자해서 그거는 가정주부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30만 원만 해도 되고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더 많이 해도 되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세금 혜택, 그 다음에 ETF는 수수료가 싸다, 꾸준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거예요. 그거면 다 되죠. 물론 직장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세금 혜택이 있을 거고요. 600만 원까지 투자했을 경우 600만 원 되려면 한 달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대략 젊은 사람이 투자하게 되면 약 100만 원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돌려받으면 굉장히 크죠, 수익률이. 그 다음에 내가 ETF를 샀는데 거기서 배당도 줄 거 아니에요? 이자도 주겠죠. 그거 가지고 그것도 세금을 안 내요. 이 다음에 내가 55세 될 때 찾을 때 그때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이 엄청난 좋은 혜택이에요. 1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1,8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6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세금 보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소득의 수준 따라서 조금은 틀려요. 그래서 내가 600만 원을 채웠다 그러면 대략 10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600만 원 투자한 거에서 1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는 설사 주식시장이 나쁘더라도 15%의 쿠션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기업들이 뭐를 하죠? 배당을 줍니다. 배당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배당소득세를. 근데 그것도 안 내요. 그것도 이 다음에 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세금을 내면 내 돈에서 나가는 거죠. 그게 안 나가요. 대신에 나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나중에 55세 됐을 때 그때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정부로서는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그 세금으로 받아야 될 게 20년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거죠. 정부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개인들한테 노후 준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돈을 이걸 잘 이해 못하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개별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세요. 자꾸 원금 보장력을 찾게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주식에 투자되는 거예요.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서 ETF를 사셔라. 그리고 당장 시작해라. 돈 생기면 제일 먼저 투자부터 하시라.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시라. 그리고 기다리는 거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세요. 계속 기계적으로 투자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주식 들여다보지 마세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 혹시 두려웠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리딩방이나 이런 데에 사기당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연금저축펀드 열고 ETF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코스피 200,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S&P 500 두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한두 개씩 더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은 무조건 오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좌 열고 작은 돈이라도 3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200 사면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코스피 200을 산다는 얘기는 이미 바구니에서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를 또 S&P 500 사면 되죠. 내가 코스피 200을 샀다는 거는 200개 회사에 투자한 거예요. 일단 계좌를 열었으면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게 여러 가지 있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이제 큰 게 채권이냐 주식이냐, 그죠? 근데 내가 나이가 젊다 그러면 주식형 ETF를 많이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연세가 들었다
그러면 주식은 변동성이 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크니까 나는 나이가 70이니까 그 변동성이 싫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채권형 ETF를 더 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나이예요. 내가 얼마큼 투자할 기간이 남아있느냐, 30년 남아있느냐, 20년 남아있느냐, 아니면 10년 남아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식 비중이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가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형 ETF가 얼마큼 차지하는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주식형 ETF에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ETF가 예를 들어서 내 포트폴리오의 50%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정해야 될 거야. 한국에 투자하는 ETF를 살까?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살까? 아니면 중간, 예를 들어서 50%는 한국에 투자하고 50%는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기 선호도예요. 10년, 20년, 30년 긁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가능하면 안 파는 거예요. 최소 기간은 5년이고요. 적어도 5년은 봐야지 장기라고 얘기하지. 3년 동안에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낭패를 보죠. 만약에 3년 목표라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3년 동안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3년 목표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5년, 10년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0대 딱 돼서 지금부터 투자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때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럼 적어도 10억 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20억 원이 있어야 되겠구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지금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돼요? 노후 준비를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죠. 하루라도 일찍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시간, 복리의 마법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10살 때부터 투자한 사람과 20대 때 투자한 사람과 30대 투자한 사람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내가 50만 원씩 투자를 했을 때 내가 10살 때부터 투자하게 되면 내가 40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도 있어요. 그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연금저축펀드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으면 그동안 세금 혜택을 받았던 거를 물어내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찾지 않는 게 좋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 월급의 10%를 꾸준하게 한 사람은 빚을 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무리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놔두는 게 좋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 아마 미국에서는 그거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어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 담보로 빌리는 게 낫지 그걸 해지하는 것보다는 해지하게 되면 세금도 덜어 내야 되고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55세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한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55세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정부에서 55세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후 준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거 55세까지 못 기다려.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죠. 한국에서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 재산을 만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내 재산을 없애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재산을 없애는 걸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돈을 일하게 하질 않아요.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부자가 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요.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이. 그게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 돈을 일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 그 기업이 돈을 벌고 나한테 돈도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주식 투자 안 하죠. 돈만 생기면 쇼핑을 하거나 특히 한국은 사교육비를 다 써버리죠. 아이들 자녀 교육에. 자녀를 부자를 만들려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주면 그 아이는 크게 부자가 될 텐데 우리는 잘못된 포커스를 맞췄죠. 공부 잘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는 거고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몇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비싼 물건을 산다든가 또 자동차도 필요하지 않은데도 장수를 갖고 있든가 돈을 작은 돈이라도 함부로 쓰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예요.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쓰고 남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죠. 쓰기 전에 만드는 게 여유자금이에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겠다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인생에서 노후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